그럼 월세가 3개네요? 예, 월세 3개입니다. 월세는 한 얼마나 받으시는지 여쭤도 돼요? 월세는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3개이기 때문에 네네. 이자 빼고 100만 원 조금 넘는 것 같아요. 이자를 빼면. 괜찮? 100만 원 초반대. 투자금은 한 얼마나 들어가요? 아, 최근에 낙찰받은 2천에 2개. 의정부 빌라는 하나 전세 주고 하나는 반 전세라고 하면 되려나? 예, 그렇죠. 9천에 40. 2천 거 2개는 하나는 세 맞췄다 그랬죠? 네. 2천 거 하나는 이제 월세를 받고 있고 하나는 지금 이제 명도를 얼마 전에 해가지고 처음으로 강제 집행까지 그 계곡까지 가가지고 명도 해가지고 공실인 상태죠. 대다수가 전세긴 하지만 월세를 받고 있는 건 아까 의정부랑 2천 거 2개인 거예요? 아, 하나 더 있다. 춘천께 하나 더 있네. 아, 춘천에도 아, 있어요? 아. 그럼 월세가 3개네요? 예, 월세 3개입니다. 월세는 한 얼마나 받으시는지 여쭤도 돼요? 월세는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3개이기 때문에 네네. 이자 빼고 100만 원 조금 넘는 것 같아요. 이자를 빼면. 괜찮? 100만 원 초반대. 투자금은 한 얼마나 들어가요? 아, 그거는 제가 금액을 제가 몰라가지고. 예. 그 집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투자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. 아니 저도 뭐 부선생님도 그렇고 이게 한번 해놓으면 안 가거든요 거기를.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네. 요즘은 이제 부모님들한테 지원을 많이 받곤 하잖아요.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한테 받은 거를 거의 2배로 돌려드렸거든요. 돌려드렸어요? 예. 처음에 이제 효자네요. 결혼하기 전에 서울에서 반지하 제가 4년 살았어요. 대학생 때 저는 반지하를 4년 살았기 때문에 반지하를 잘 알거든요. 저도 괜찮다라는 거를. 누구보다 잘 아시겠네요. 예, 그 실제 살아봤었어요. 저도. 기관지는 괜찮으신가요? 아, 괜찮습니다. 그 반지하를 구할 때 그 당시에 부모님이 2천만 원을 해주셨죠. 학생이니까. 27살 때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첫 차는 마티즈였거든요. 똑같네요. 저도 그래요? 성공했네요. 이 정도면 성공한 삶이네. 그러니까 마티즈가 그 당시 한 800만 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. 새 차가. 그때 이제 절반을 이제 부모님이 대주신 거죠. 400만 원. 그 2천만 원은 그 한 10년 전에 부모님이 이제 시골에 땅을 사셔가지고 집을 이제 새로 하나 지으셨어요. 그때 땅 살 때 좀 돈이 부족해가지고 보태드려가지고 3, 4천 정도 드렸던 것 같아요. 받은 거는 거의 다 돌려드렸기 때문에 제가 뭐 부모님한테 받아서 4시간 근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전혀 저도 사실 약간 의심하긴 했거든요. 네, 그거 전혀 아니고 저는 순수하게 제 힘으로 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. 선생님이 원래 전부터 투자에 관심을 오래 두고 있다는 생각을 저도 들었던 게 2년 전쯤에 처음 들으셨을 때 만났을 때 그때도 이미 부동산을 갖고 계셨었고 반지하도 막 경매로 한 채 받고 나서 오셨던 기억이 또 나서 회사 근무하시면서 꾸준하게 돈을 불려왔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. 거저 얻은 게 아니고 선생님이 발로 뛰면서 움직이신 거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. 사실 이제 제가 부동산 투자한 지 한 5, 6년 정도 되는데 네. 처음에는 이제 부동산에 뭐 투자해가지고 돈을 좀 불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, 사실. 그냥 뭐 돈이라는 게 적당히 있으면 되는 거고. 계기가 좀 있어요? 네, 계기가 좀 있는데 그냥 집 한 채 있으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게 제가 30대 한 초까지만 하더라도 가족들이랑 스페인을 갔었어요. 아, 그게 혼자 가신 게 아니었고 가족들이랑 다 같이 가셨던 거구나. 다 같이 이제 갔었는데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그 돈으로 스페인을 갔다 왔거든요. 갔다 오면서 이제 전세로 이제 시작을 한 거죠, 다시. 그게 한 언제쯤이에요? 그게 2015년?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. 그때부터 이제 전세값이 올라가니까 2번인가 3번인가 올려줬어요, 전세를. 계속 올려주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, 도대체. 그 당시에 한 2천, 3천만 원씩 이렇게 올려줬었는데 나도 세입자 입장에서 다 겪어봐서 그 금액이 작은 돈이 아닌데 뭔가 이건 아니다, 이렇게 있어가지고는 안 되겠다, 이 생각을 하게 집주인한테 좋은 일만 하는 느낌도. 그렇죠. 그리고 집값이 너무 불안정해지면 이게 모든 삶이 흔들려 버리잖아요. 뭐 나 혼자 살면 어디 가서 살든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가족이 있고 또 애들이 있는데 나중에 뭐 학교도 생각을 해야 되고 주거가 일단은 뭐가 안정이 돼야지 인간다운 좀 삶을 할 수 있는데 그때도 전세값이 막 오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. 그때부터 부동산을 공부를 하기를 시작한 거죠. 그래서 불도저 같이 투자를 5년 전부터 하셔가지고 아파트가 한 5채. 5채인데 뭐 덩치가 작은 것도 있으니까. 그래도요. 아니, 저도 덩치로 치면 저보다 작은 게 어딨어요. 저는 29개도 안 와.
뭐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아요. 잘. 뭐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. 체스에 있어서는 맞잖아요, 저. 예, 맞습니다. 그래서 선생님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신 게 아니었고 예, 그건 선생님도 아니다. 세입자 입장에서 내 거주의 불안성을 느끼면서 아 이게 필요성을 내가 몸으로 느끼니까 움직이신 거라고 또 생각이 되게 드네요. 아,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또 예. 얘기하고 싶은 게 네.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이 아, 네. 취업하기 힘들고 결혼하기 힘들고 뭐 집 구하기 힘들다 이렇게 해서 포기하고 이렇게 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맞아요.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. 맞아요. 지금도 부동산 뭐 규제가 어떻고 대출이 안 나오고 뭐 이렇다 하더라도 하는 사람들은 그 와중에 다 하거든요. 그럼요. 투자를.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짜 다 자기가 있는 돈 갖고 하는 게 저는 또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하거든요. 예, 그러니까 뭐 이런 말 있잖아요. 뭐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때다. 지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는 거고 너무 쉽게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꼭 하고 싶네요. 선생님도 성경에서 2,000만 원으로 네. 하신 건데. 저도 반지하에서 시작했고 마티즈 타고 이제 처음 시작했었거든요. 근데 이 정도면 진짜 굉장히 성공한 삶이 아닌가. 뭐 성공을 했는지 어떤지는 제가 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 스스로 이 정도의 삶이면 충분히 이제 만족하면서 맞아요. 지내고 있습니다. 구 선생님이랑 차에서 같이 오면서 둘이 계속 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. 이 정도면 우리 성공한 거 같다. 느낌은 조금 받으니까 음. 굳이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보다는 마음이 일단 내가 성공했다는 받으면 저는 그 이상부터는 자기의 생각에 따라 바뀌어진다고 맞아요.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저도 항상 경매하면서 좋았던 점이 어떤 거냐고 생각하냐면 부모한테 물려받고 한 걸로 제가 이거를 한 게 아니고 제가 어쨌든 이만큼 키워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. 제가 다 만들어냈다는 자신감이 예전보다 더 있는 것 같아요. 재산의 여부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생각한 만큼 다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집 한 채를 낙찰을 받는 거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부담스럽고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이제는 아마 두 분도 집 하나 낙찰 받는 거는 사실 일도 아니라고 생각이 전 좀 들거든요. 거기서 내가 월세를 한 20만 원, 30만 원 만들어내는 거는 처음보다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선생님은 이제 400만 원 이상을 만들어냈으니까 뭐 800만 원, 1000만 원, 뭐 2000만 원이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그 생각이 달라진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만족스럽고. 작가님 수업 때 처음에 들었을 때도 저는 잘 들어왔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선생님 스스로 자체에서 만든 거잖아요. 차근차근 한 채씩 첫날 월세 얼마 정도 받는지 횟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마 알려주셨어요.